도널드는 PCP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에서 애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살인을 했다는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죠. 그가 애인을 살해한 과정이 너무나 소름이 끼쳐 법정에서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리는 비공개로 열렸고 세상에도 그리고 당사자인 도널드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범죄자인지 아니면 정신 이상자인지가 분명하게 판별되지 않은 채 도널드는 정신 이상이 있는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병원에서 4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감금된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한 듯 했습니다. 아마 자신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낀 듯 했죠. 누군가가 물으면 그는 언제나 슬픈 목소리로 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식물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원에는 위험한 인간관계를 맺거나 무서운 행위를 저지를 우려도 없으므로 병원에서는 그것을 용인해 줍니다. 거친 황무지를 제공받아 그곳에 화단, 채소밭, 그 밖에 다양한 종류의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는 절도 있는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5년째 접어들어 주말 외출 허락을 받자 그는 바깥바람을 쐬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무척 좋아했던 그는 다시 자전거 한 대를 샀습니다. 그것이 이 기묘한 이야기의 제 이막의 서막입니다. 자전거를 탄 그는 비탈이 심한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죠. 서투르게 주행 중이던 차 한 대가 길이 꺾여 보이지 않는 모퉁이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왔습니다. 도널드는 정면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지만 중심을 잃고 떨어져 머리를 땅에 심하게 부딪히고 맙니다. 그는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심한 양측 경막 하혈종이었고 외과 수술로 즉시 제거되었지만 양 이마 옆도 크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약 2주 동안 그는 반신불수로 혼수 상태로 헤맸습니다. 그 후 그는 뜻밖에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자반신 무기력에 지각장애, 발작, 심한 이마 옆 결손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혀 새로운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살인, 시체, 잃어버렸던 기억이 선명하고도 마치 환영을 보듯이 하나하나 되살아난 것입니다. 신기하게 기억력이 정말로 놀랍게 높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상을 통해 되살아나는 기억은 그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도널드는 뇌신경외과 병동에서 2번이나 자살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받고 구금되었습니다. 정신의학 용어로 말하면 너무나도 강한 리비도 부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자살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실제로 저질렀던 살인이 기억상실에서 반전을 이루어 떠오르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연유였을까요? 저자는 환자가 어떤 행위를 다시 경험하거나 다시 하는 듯한 느낌을 맛보는 예는 지금까지 누구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널드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이 걸리기는 했지만 도널드는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음은 확실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도널드가 정원을 가꾸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원을 손질하고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포근해요. 식물에는 애고가 없으니 다툼이 일어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감정을 해치는 일도 없어요.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도널드는 살인사건을 조금도 잊지 않았고 기억을 다시 억압하는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은 것입니다. 기억상실이 왜 일어났고 왜 기억이 급작스럽게 되살아났을까? 완전한 망각에서 그토록 격렬한 회상으로 전환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 기묘한 이야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라며 저자는 말합니다.